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성호, 김인원 두 전직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은 불구속 기소됐고요.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제보 공표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빈술의 수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검찰 수사 결과를 접한 국민의당 입장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유미 당원의 문준용 취업 비리 의혹에 대한 가짜 제보 사건이 드러난 뒤 저희 당은 당을 대표해서 제가 진심 어린 국민과 피해자격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준용 씨에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늘이 꼭 한 달 4일이 되는 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희 당이 진상조사로서 밝혔던 사실관계와 오늘 검찰이 밝힌 사실관계는 한치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당원회에서 오늘 사과 발표 내용 보셨죠?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분한 사과였다. 보십니까? 일단 전에는 이제 당사자들에 대한 사과라는 얘기를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문 대통령과 문준용 씨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사과는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전부터는 사과의 수준은 높아졌고 나아간 사과인데 다만 이제 당에서 처음 진상조사 결과한 것과 사실관계가 그대로 일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이은미 씨의 단독 범행이었고 당도 속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래도 지금 검찰 수사 결과는 당시 공정선거 추진 부단장 두 사람도 불구속이지만 기소를 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긴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또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당 지도부 일단 사과를 하고 매번 글쎄요, 명확한 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단 국민들이 볼 때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부들은. 그렇습니다. 사과에는 두 가지가 따라야겠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겠죠, 일단은. 근데 타이밍도 제가 볼 때 그냥 늦었죠. 왜냐면 안철수 대표도 굉장히 대표도 한참 있다가 이제 사과를 했던 거고 검찰이 기소를 하니까.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책임입니다. 당시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 했을 때도 과연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아니면 말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사과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는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뭔가 책임을 지는 모습, 국민의 반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어쨌건 이은미 씨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당에서 굉장히 한 20차례 가까운 어떤 이 기자회견 성명을 내고 그것을 대선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국민의당의 어떤 지도부가 연루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오늘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메시지를 내면서 어떤 우리 당의 책임을 좀 더 통감하는 쪽으로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과감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점검과 혁신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메시지를 더 강하게 좀 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요. 국민의당이 5% 밑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현주 의원의 최근 잇따랐던 말실수 이런 것도 이 정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요 저희 사과문 발표를 하는 저 자리에서 이현주 의원이 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저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 지지율이 굉장히 바닥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나 이제 호남에서도 국민의당의 그 기반인 호남에서도 굉장히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돌파구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그 문매를 어쨌든 이현주 의원이 많이 맞았죠. 이현주 의원도. 본인의 실수한 대목이 분명히 있고요. 급식 근로자를 두고 약간 막말성 발언한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은 이제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여러 가지 이제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 상황이 안 좋고 이현주 의원이 그 어떤 당 상황이 안 좋아지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이제 주변 시선이기 때문에 본인도 참 그런 게 부담스럽고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변호사. 눈물의 의미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렇죠. 이현주 의원이 처음 카메라 앞에서 온 게 제 기억으로는 대선 때 한번 울었어요.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확 꺾일 때 그때 이제 유세차 타고 연설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 기억에
저는 안철수 후보한테 정치 생명을 걸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네. 근데 뭐 정치인이 어떤 탈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선택이지만 공교롭게도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 나름 그 당시 안에서 뭐 고충도 있었겠죠. 하지만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말을 갈아탈 때 그때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가장 상한가를 칠 때거든요. 네. 상황이 계속 좋았습니다. 그때 야 이거 조금 더 하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럴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인이 국민의당을 합류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철수 후보는 결국 지지율을 급전직하하고 그때 한번 울었고 그리고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당은 또 이 제보 조작 사건으로 또 휘청휘청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말 실수 때문에 또 설화에 휩싸이고 그러니까 오늘 좀 두 번째 우는 것이거든요. 글쎄요,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선택에 대한 어떤 책임은 뭐 본인이 지는 거겠지만 본인의 어떤 선택에 대한 약간의 후회성의 눈물도 저는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일단은 이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지금 상황 굉장히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된다, 출마해야 된다. 당내에서도 시끄러운데 박지원 전 대표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박지원 대표 말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심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잘 정리할 거다 이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 순간에 당대표에 다시 출마할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당 긴급의총에 안철수 전 대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이야기했는지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당대회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나요? 오늘은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자, 안철수 전 대표는 일단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는 지금 출마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본인의 의견이 아직 정립이 안 됐다는 것이고 네. 좀 더 속뜻을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하려면 시간이 좀 빠듯하고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측근들 109명에 가가지고 출마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네. 우리가 삽니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안철수 대표가 두 가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출마를 본인이 해야 되는 이유 쭉 나열하고 출마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찬반 양료를 본인이 다 얘기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본인이 거기서 출마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출마하겠다는 긍정적인 사인을 좀 줬을 건데 네. 그런 사인이 전혀 없다는 걸로 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저는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출마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건데 네. 승부수를 던지기에는 시기가 좀 좋지 않죠. 네. 안철수 대표는 아마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장마가 와도 피하고 태풍도 와도 피하고 내가 다시 뛸 수 있는 시간이 올 때까지 잠행하고 기다리자는 쪽으로 방향을 이미 잡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마는 잘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 얘기들도 전 출마를 안 하겠다는 의미가 가로 안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김태현 변호사 얘기에 뭐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승부수가 과연 있을까? 저 이런 생각도 잘 듭니다. 그리고 어제 본인 스스로가 뭐 출마할 이유, 출마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건 지금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나와야 할 명분이. 그렇다 그러면 당에서 명분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뜻으로도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참패를 한다. 다시 해서 호남에서조차 참패를 한다 그러면 과연 국민의당이 어떻게 계속 존립할 수 있을까? 사실 그 안철수 당 자체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다음 승부수라는 걸 던질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일지를 지금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까. 네. 전 이번 전당대회도 그 고민이 반영된다면 지금이 만약 안철수 대표가 이제 승부수 던지지 않고선 당의 존립을 걱정할 때가 됐다 그러면 던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지금 단계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네. 보고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른바 문재인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고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시점에서는 본인의 내공을 정말 더 쌓으면서 네. 뭔가 정치 과거 인생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네. 이렇게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깊이를 쌓아가는 이 시간으로 삼다 보면 지방선거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총선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계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때의 어떤 공간이 좀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